자, 그럼 전류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알루미늄 합금 같이 이렇게 칠을 해놨네. 코팅을 해놨어요. 근데 알루미늄이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예. 그래도 이게 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코팅해놓으면. 네. 이 서브 프레임이 되게 견고합니다. 네, 깔끔해 보여요. 네. 네. 그래서 앞쪽에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저쪽에. 여기는 스틸이고요. 네. 거기도 스틸이에요? 다? 여기 스틸이에요. 그러네. 알루미늄 합금 그럼 서브 프레임 하나도 안 써져 있네요. 3시리즈 보셨던 형상 그대로고요. 네. 전류는 맥퍼슨 스트럿인데 아래쪽에 예, 링크 두 개로 나눠놨고 알루미늄 합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AW6082 T6. 예, 똑같네요. 너클 뭐 형상이나 뭐 이런 건 다 3시리즈 똑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BMW는 이제 엑스드라이브가 폭넓게 들어가니까 요거는 지금 드라이브 샤프트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거는 후륜구동 모델이죠. 네. 그래서 저기 드라이브 샤프트 물릴 수 있게 자리가 있죠. 자, 이렇게 딱 마련을 해놨습니다. 브레이크는 원 피스톤 방식이고요. 네. 원피스톤. 3시리즈는 본 그대로네요. 네, 뭐별 차이 없습니다. 저희가 3시리즈에서 이런 부분들은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런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기 좀 이렇게 앞쪽으로 쭉 뻗어 있어서 전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스티어링 기어. 네, 거기까지 다 동일하게 또 있습니다. 그 3시리즈가 보면은 이렇게 그 전륜에 이렇게 두 개의 그 링크가 점점 이 위상차가 커지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앞쪽으로 이렇게 서브 프레임 쪽에 물리는 길이, 그 사선 길이도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네. 근데 이렇게 암이 길어지면 요쪽하고 요쪽하고의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진동이 여기는 더 작아지잖아요. 길수록 피벗되어 있는 요 접점이 높이 차이 있으면 뭐 다양하게 좀 변화에 더 대응하기가 좋은 그런 구조로 보여지죠. 요즘 BMW 이렇게 하니까 다 이렇게 해요. 뭐 G70도 이렇게 하고. 이 좁은 공간에서 최대한 자리 만들어 가지고 막 길이 뽑고 뭐 이런 거 보면 여전히 또 더 이상 뭐 멀티링크가 더 발전할 수 있겠나 하는데도 계속적인 개선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BMW가 이 맥퍼슨 스트럿은 진짜 멀티링크 같이 정말 잘 맞아요. 보통 맥퍼슨 스트럿이 변화가 별로 없어서 이 스포츠성을 뭐랄까요, 이렇게 강력한 출력에까지 입혀가지고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 그거를 그 말이 유효한 거는 로우암이 하나짜리일 때 그 말이 딱 맞았는데 이걸 딱 로우암을 두 개로 쪼개고 나니까 얘는 거의 멀티링크야 이제. 그렇게 돼. 얘네들이 그걸 만들어낸 그걸 만들어낸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한 점으로 해가지고 강으로 이렇게 절곡판이나 뭐 이중 접합판으로 해가지고 연결해서 한 점으로 딱 돼 있으니까 이게 고정은 잘 되고 손쉽게 값싸게 구성은 되는데 다양한 변화에는 적응이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BMW에서 야, 맥퍼슨도 이렇게 해놓으면 공간 많이 안 잡아먹으면서 멀티링크 효과 나. 다른 데서 요즘 이제 차 개발할 때 다른 제조사들 차 사가지고 다 뜯어보잖아요. 오, 이것들 봐라. 그래서 이제 다 따라하는 거죠. 하여튼 잘해요. 엔진은 2000cc 4기통이라서 요게 이제 터보 차저가 들어가 있는데 아주 출력을 뭐 넉넉하게 그냥 리터당 100마력도 안 뽑으니까 요즘 이렇게 실력 없어 안 뽑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산화탄소 그 배출량 때문에 출력을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려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산화탄소 그 배출량을 어느 정도까지 신경을 쓰냐면 그냥 악셀을 쭉 밟을 때 나오는 배출량이 뿐만이 아니라 악셀을 떼면은 연료를 꺼내야 될 거잖아요. 연료부터 끊을까 공기부터 닫을까. 공기부터 닫으면 연료가 많아지니까 미연소 가스가 많아지고 연료부터 끊으면 공기가 많아지니까 녹스가 많아지고 막 이런 고민까지 한다고요. 악셀을 떼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이 메이커들이 얼마나 그 배기가스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1g당 95유로라니까요. 10만 원이 넘어요. 벌금이 13만 5천 원, 13만 4천 원. 야, 이게 그러니까 이 설계진들이 측정기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값이 곧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 말리는 거죠. 소비자들은 좀 답답하지. 그러면 제조사들에게 야, 그건 니들 사정이지. 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184마력밖에 못 쓰게 만드냐. 한 340마력 하고서도 줄이지. 그런데 이게 물리법칙이라는 게 연소를 하는데 안 나오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인데
그 발전소에서 쓰는 것처럼 이산화탄소를 액화시켜서 저장을 해버리는. 그래야지 안 나오게. 저장을 시켜. 그래야지 나중에 회수를 해버리는 거야. 카트리지로 빼버리는 거지. 재활용 센터에 팔아버려. 그러니까 이제 이산화탄소 포집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상관없잖아. 그러면 뭐 막구만 해도. 네. 소음기만한 자리에. 그렇죠. 이산화탄소 포집기를 하나 더. 이산화탄소 액화 포집기. 네네네. 그러면 되는 건데. 그 아직 개발 못하나? 그렇게. 그럼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조사들도 그런 거 개발해서 연구해서 만드느니 참 그 이산화탄소 모아서 식물 키우는데 이산화탄소 공급해주고 하면 그러니까요. 그 지구는 이렇게 수단 아닙니까? 우리가 뱉으면 또 식물들이 먹고 그러니까 그 이산화탄소가 언제부터 참 애물단지가 됐네요. 그러니까 디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PM, 녹수 이게 문제인데 디젤도 2000cc면 한 120g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가솔린은 원래 더 나왔는데 많이 줄여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메이커들이 지금 유럽에서 차를 팔려면은 빨리 줄여내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1600에서 터보 걸면은 한 140에서 150g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미국은 아직까지 이산화탄소를 그렇게까지 규제를 안 하거든요. 근데 또 언제 또 미국에서 규제를 시작할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가솔린은 미국 규제를 따르니까 바로 또 적용을 할 거란 말이죠. 하이브리드가 더 많아질 겁니다. 네, 하이브리드가 이제 많아질 거예요. 아깝네. 우리는 사실 좀 아까워 이거. 아직은 한 4, 50년 더 쓸 수 있을 텐데. 자, 뭐 세상이 변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단 변속기, GF 8단 물려 있습니다. 여기서부터죠. 여기까지. 요건 얘기하면 입 아파. 뭐 얘하고 얘는 그냥 뭐 한마디로 그냥 좋아요. 내연기관에서 물리는 파워트레인으로는 얘보다 아직까지 더 좋은 궁합은 없다. 이 GF가 BMW 벗어나면 그렇게 좋은 소리는 또 못 듣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궁합이 잘 안 맞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GF 변속기를 가져다가 BMW에서 궁합을 진짜 잘 맞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DCT도 다 씹어먹는다 그러니까 8단인데. 그래서 뭐 M5, 신형 M5도 왜 자동 변속기로 나왔잖아요. GF. 근데 좋잖아. 엄청 좋잖아. DCT 별로 필요가 없다는 느낌까지 살짝. DCT가 이제는 소비자들이 빠른 변속이다, 뭐 최신이다 하다가 좀 거부를 많이 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초반 울컥거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 드라이브가 들어가면 요게 트랜스퍼 유닛이 딱 붙어요. 뭐 하나 들어가겠죠, 이 자리에. X 드라이브가 뭐가 차이가 나나요? 모델별로. 뭐 케이스 크기, 또 출력을 받아낼 수 있는 담당 토크, 바이스 레이시오, 클러치판의 개수, 뭐 유압의 정도,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은데 이런 것들이 차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제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모델별로 좌우 출력 배분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걸 뭐 물리적으로 해주느냐 LSD 같은 걸로 통해서 해주느냐 아니면은 그냥 그 토크 벡터링으로 그냥 하느냐 뭐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3시리즈에 들어가는 것들은 X 드라이브 중에서는 가장 좀 소프트한 그 다음에 강한 건 이제 X5라든지 X7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좀 하드한 케이스들이 들어가죠. 드라이브 샤프트가 이렇게 위쪽으로 해서 들어가는데요. 출력에 비해서 되게 굵네요. 좀 공용인가? 340하고 공용인가요?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184마력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고성능 모델이 있으면 이런 게 좋아. 오버스펙. 이 지금 배기도 배기관도 되게 굵거든요. 너무 굵은 거 아니에요? 이러면 배합이 맞나? 그러니까. 안에 무슨 조정을 했겠죠? 이거 340하고 사이즈가 같은 것 같아요. 엄청 두껍거든요. 300마력대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쓰고 여러 개로 이렇게 좀 나누면 그러니까 같이 쓰고 아마 안에 배합 조정을 좀 하지 않았나 싶네요. 머플러 파이프가 굵다가 맞죠? 굵다가 맞죠. 굵으면 굵을수록 좋다는 건 아닙니다. 출력에 맞춰서. 나오는 비례해서 해야죠. 가스의 양에 맞춰서 설계가 돼야 되죠. 이게 양이 많지 않은데 이러면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수도관 넓혀가지고 수압 낮으면 더 물이 쫙쫙쫙쫙 나오거든요. 끝에서는 졸졸졸 나오잖아요. 자, 요런 부분들 프리미엄 모델답게 이렇게 해서 차체 잡아주고 있고요. 알루미늄 합금이죠, 이건? 네, 그렇죠. 네.
실런트가 너무 잘 돼 있어요. BMW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네. 요즘에 계속. 두껍고 네. 꼼꼼하고 아주 뭐 한 20년 타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브랜드 중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어디 하나 빈틈이 없어요. 한 2만 년 후에 후손들이 2만 년 전 자동차 시대에는 차가 이랬구나 하고 발견되는 거 아니에요? 화석으로? 얘가 그럼 다 콧구멍이 큰 차들만 타고 다니는 그런가 보다라고 해도 나머지는 다 썩었는데 BMW만 안 썩고 남아가지고 지금.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막 이 당시에는 그치. 콧구멍을 왜 이렇게 크게 했을까?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 그러니까. 자, 위쪽에 방열판 끝까지 잘 돼 있고요. 네. BMW에서 네. 가장 신경 많이 쓰는 네네. 3 시리즈를 불같이 일으키기도 했지만 현재 3 시리즈가 또 BMW 견인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기 엔트리 모델서부터 M3까지. M 중에서 가장 구입 가치가 높은 모델이 또 M3고 당연하죠. BMW에서 가장 제값을 하는 차가 이제 3 시리즈죠. 네. 그리고 좀 특이하게 신기술이 들어가면 3 시리즈의 적용을 빨리 제일 먼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3 시리즈가 엔트리지만 기업의 상품의 가치를 놓고 보면 이게 플래그십이에요. BMW 3 시리즈 사시는 분들이 가장 그 프리미엄 차 중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죠. 끝까지 방열판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끝까지 여기까지 돼 있네. 야, 그러네. 요 안쪽까지 돼 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방열판으로 쌓여져 있는 안쪽에도 네. 실런트 처리 다 돼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요 안쪽에 보시면 여기 이 실런트 처리 다 돼 있고 요 위쪽도 그렇고요. 네. 보통은 요 속에 숨은 데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보통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부품을 조립하기 전에 싹 한번 싹 해놓고 그렇죠. 한 거예요. 화이트 바디 때 예.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언더코팅 같은 개념의 실런트는 라인에서 이렇게 해줘야 정말 오래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걸 외부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다 탈거할 수도 없고 군데군데 안 돼요. 다 비고 그다음에 공기층 생기고 그 안에 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 들어가서 결국은 부식에 안으로 부식되잖아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3 시리즈 엔트리 모델에서 가장 아쉬운 게 MDF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게 오픈 디퍼러셜이라 하긴 뭐 앞으로 지지는 것도 이렇게 어떤 때는 충분치 않을 수 있으니까 좌우 분배까지 할 정신은 없을 수도 있겠네. 그게 저는 제 느낌으로는 네. 한 300마력 정도 200 후반이나 그 정도 다 해야 이 LSD 있으면 더 좋은데 막 아쉬운 건데 뭐 이렇게 뭐 크게 부족함은 느껴지질 않을 겁니다. 우리가 3 시리즈 기본을 타봐도 그 밸런스가 워낙 좋으니까 한 200 한 중반서부터는 필요하죠. 네. 그때부터는 차이가 느껴집니다, 제대로.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커러링 속도 자체가 높아지니까 차를 그리고 출력으로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때가 되니까 밸런스만으로 극복을 못하죠. 그 관성을. 자, 보시면은 링크가, 뭐 3 시리즈 링크가 스포츠 지오메트리의 정석이죠. 보면은 뭐 딱 봐도 투아웃 제대로 나오고. 그렇죠. 길고 밀어주고 위쪽에 링크를 보면 짧고 당겨주고 마이너스 캠버도 확 네. 일어날 수 있도록 하중만 받으면 열어주고 당겨주고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184마력으로도 오버를 내면서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런 세팅이에요. 그리고 자세 제어도 성급하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차가 어느 정도 슬립을 일으키더라도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독일 차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세 제어가 그 페이드인으로 싹 부드럽게 들어와요. 운전자가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이게. 미국 차들은 갑자기 안 들어오다가 그냥 훅 들어오잖아요. 뺨 한번 때려주죠. 그러면 너 잘못했어 이렇게. 확 끊어졌다 확 들어오니까 정말 거슬리고 그게 날것의 맛을 느끼긴 좋은데 근데 이게 또 속도가 높은 데서는 시끄럽거든. 근데 얘네들은 이쯤 되면 들어올 때 됐지 않았나? 그럼 들어와 있고. 근데 이제 그게 계기판에 그 자세 제어 불이 반짝반짝 하는 걸 만약에 못 보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살짝 들어왔다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정교하게 조절이 됩니다. 그 서스펜션의 구조 자체도 스포츠성과 이 어느 정도 승차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율이 잘 돼 있어요. 3 시리즈가 초고속 주행 시의 안정감은 C클래스나 뭐 메르세데스 벤츠의 동급 모델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한 120km에서는 못 느껴요.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항상 이 3 시리즈 하면은 스포츠성만 생각하는데 크루징도 굉장히 좋아요. 이 덩치에서. 그러니까 크루징과 스포츠성에 있어서는 거의 발군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BMW의 이 링크 구조나 이 해석을 현재 제조사에서 잘 못 따라갑니다. 양산차에서 한 200~300마력대에서 구현되는 스포츠성과 일상 영역을 오가는 지오메트리 설계 능력은 최고인 것 같아요. 3 시리즈가 흥미로운 건 뭐냐면 뭐 링크 구조 이렇게 보면은 좋은 재료는 뭐 쓰지도 않았어요. 네. 너클만 알루미늄이고. 네. 그냥 다 대중차 비슷하게 썼어요. 그런데 이런 품질이 나오고 그리고 또 오래 사용해도 그 품질의 유지가 또 됩니다. 내구성 부분에 있어서도 신뢰할 만하고.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이제 덮어놓고 그래 너는 뭐 볼 것도 없어 하고 사는 거죠. 크로스 멤버 강으로 되어 있고요. 얘가 늘 얘기하지만 얘는 4천 중반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가성비나 물성이 4천 중반에 맞춰져 있으니까 요거는 7천, 8천이 돼도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M이 돼야 변합니다. 그래서 상위 모델을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인 물성이나 재료의 가치는 4천 중반에 맞춰져 있는 걸 성능 그리고 또 옵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더 지불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조사들이 가장 엔트리 모델을 많이 좀 팔고 싶어 하진 않아요. 좀 위에 모델. 그러니까 자꾸 엠팩이니 뭐 럭셔리니 해가지고 이렇게 좀 그 한정판 특별 모델들 내서 마진 높이려고 하는 건데 소비자들이 아주 알뜰하게 사시는 방법은 가장 기본 모델 사시는 거고. 거기서 진짜 필요한 옵션만 몇 개 넣을 수 있어요. 그렇죠. 2천만 원짜리부터 시작이다 그러면 2천만 원짜리 딱 사면 진짜 손해 안 보는 거죠. 저도 아반떼 스포츠 사고 이제 딜러하고 처음에는 이야기가 좋았을 거잖아요. 네. 사고 나니까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안 오지. 왜냐면 다시 오면 안 되지. 그런 소비자가 다시 재구매를 해도 별로 안 반가울 거야, 나는. 왜냐면 또 G80을 사던 뭘 사던 기본 살 거잖아. 그러니까 딜러나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님은 좀 안 사셔도 한마디로 말해서 올라운드 플레이어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주행 성능도 즐길 수 있으면서 여행용으로도 쓸 수 있고 가족들도 쓸 수 있고 어린아이가 있어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너무 큰 차 무서워하는 와이프 운전하기도 좋고 한 대 가지고 많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실속 있는 그러면서도 프리미엄 모델 중에서 개성이 강한 모델을 찾는 분들이 이걸 많이 써요. 많이 선택을 합니다. 요즘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를 많이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오래 지속되는 가치로는 하이브리드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하이브리드에 좀 불신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아직은 하이브리드는 좀 내 취향이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내연기관 중에서 뭔가 좀 제대로 된 모델을 구입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런 모델 괜찮아요. 그리고 출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84마력이 충분하거나 넘치는 출력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환경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조사에서 그렇게 내는데 이 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살짝 면제부를 주고 싶은 게 얘는 그래도 된다가 아니라 얘도 아쉽지만 184가 그 184를 120%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스포츠성과 밸런스가 얘는 있어요. 숨어져 있습니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184를 200 초반처럼도 활용할 수가 있는 유일한 차가 바로 이 차예요. 그러면 그 면에 있어서 뭐 조금 아쉬움을 좀 달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정도.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조사에서 아무리 환경 규제를 하고 내연차의 출력을 입맛대로 높이기 어려운 시절이라고 해도 이 소비자들은 사실 그 체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결국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 더 하고 좀 더 재료를 써서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넣던 아니면 뭘 넣던 출력을 200 초반까지는 맞춰야 돼요. 지금 이 모델이 2000cc 터보인데 183은 너무 약해. 숫자로만 보면 한 15년 전 차인가? 뭐 이런 느낌도 들죠. 터보까지 걸었는데 200이 안 되면. 고객님 우리 차는 다릅니다. 이것도 뭐 한두 번이지. 그리고 지금 2020년인데
아스보다 안 나오는 거잖아요. 안 나오지. 1.6 터보. 그러니까 너무 환경 규제 때문에 몸을 사리는 거예요. 내 차가 낫네. 204마력인데. 바꾸자고. 엔진 바꿔드릴까? 주분께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 하나 아쉽습니다. 210마력 정도. 네. 그러면은 한 20% 정도 올라가야 되나요? 15%? 네네. 그 정도. 15% 정도. 그 정도는 올려야 될 겁니다. CNA 220마력 정도. 그 정도. 그러면 20% 올려야 되네. 네. 그러니까 살짝 출력 올린 다음에 마이크로 하이브리드가 한 13마력 정도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겠네요. 지금 184를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기에는 BMW도 너무 성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BMW도 반성해야 돼. 왜 환경 규제를 소비자들에게 자꾸 전가를 해서 최소한 돈 안 들이려고 가려고 하냔 말이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여냈어요. 2000cc 터보에서 거의 한 15% 20% 줄여냈는데 출력은 덜어서 안 올리잖아. 안 올리면서 그렇게 하더라고. 이런 것들은 아무리 3 시리즈라도 욕을 좀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뭐 제조사에서 그렇게밖에 안 내주고 이런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차가 이 차밖에 없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선택의 여지가 사실 어쩔 수 없죠. 네, 그래도 사야지. 다 감안하더라도 상품성은 괜찮은데 이런 부분들은 제조사들이 조금 바꿔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3 시리즈 하부 저희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주행 시승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